동부 아이비리그를 중심으로 시작된 반전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에서도 USC와 UCLA 캠퍼스에서 연이어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지난 분기에 비해 크게 떨어진 1%대를 기록했습니다. 일각에선 경기 경착륙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와 관련해 재임 기간 면책 특권 주장에 대한 심리를 청취했습니다.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뉴욕주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뉴저지 테너플라이에 거주하는 8살 강리아 양이 벨기에에서 열린 바이올린 국제 콩쿨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동부 아이비리그를 중심으로 시작된 반전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에서도 USC와 UCLA 캠퍼스에서 연이어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UCLA 캠퍼스, 로이솔과 파월 도서관 사이 잔디광장에 새벽부터 시작해 40-50개의 텐트가 들어섰습니다. 주변에는 펜스가 치워졌고 곳곳에 가자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현수막과 피켓 문구들이 세워졌습니다. 팔레스타인 깃발을 들거나 몸에 두른 학생들, 비폭력 평화 시위를 강조하며 마스크를 쓴 학생들도 대거 눈에 띕니다. 비단 학생들만이 아닌 교수진과 교직원들도 배너를 들고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일부 정치권과 대학 측의 비난과 달리 이번 반전 시위가 학생들의 요구만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듯 학생들을 향해 지지를 보냈습니다. I'm standing here as a witness to UCLA students expressing their opinions, and I think it's fundamentally important for faculty and staff to support students' right to express themselves freely, to assemble freely, to articulate their feelings on matters that they consider to be of importance. And so I stand for an end to conflict, an end to violence, and a peaceful resolution of any disputes among any peoples. 앞서 어제는 남가주의 또 다른 명문 대학 USC에서도 반전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5시를 기해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학생들이 떠나지 않자 체포에 나섰고 모두 93명이 체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물리적인 충돌도 경찰 차량을 가로막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후 어젯밤 11시경 성명을 내고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캠퍼스를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It's sad because it really changes our idea of safety on campus. They're supposed to be here to protect us, and in reality, they're the ones causing violence and hostility for us. 남가주를 대표하는 USC와 UCLA에서 연이어 시위가 열린 가운데 이번 시위가 여타 다른 대학 캠퍼스로도 확산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UCLA 캠퍼스에서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친팔레스타인 집회가 시작된 동부 지역 대학가 분위기는 어떤지 박일중 기자가 캠퍼스를 찾아가 봤습니다. 정문은 닫혀 있고 경찰들이 그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학교에 들어가 보니 수십 동의 텐트가 보입니다. 100명 넘는 동료들이 체포된 뒤에도 학생들은 일주일 넘게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We are here to stand for the liberation of Palestinian people. We are here to stand against our school's investments in Israel, and we are calling for an immediate ceasefire. 학교 측은 시위대가 교내 질서를 어겼고 유대계 학생들을 위협한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Students, for example, have organized on Friday both a Joma prayer and a Shabbat. On Sunday, there was a communion held for Christian students. 뉴욕대는 아예 광장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학생들이 텐트를 쳤던 곳에는 이렇게 가벽으로 막아놨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는 팔레스타인은 어디에나 있다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시위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들도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I don't follow the protester, the groups. I think they're maybe moving to different campuses or different locations, so I don't think it's very necessary.
학교들은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동부의 하버드대부터 서부 버클리대까지 미국 내 20곳 넘는 대학이 동참할 정도로 시위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원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은 세대 간의 차이가 큰 상황. 컬럼비아대 총장이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각 대학들은 다음 달 졸업식도 예정돼 있어 학교 측은 사태를 해결하는 데 더 초조한 모습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다음 달 10일 예정됐던 USC 졸업 세레머니는 시위 여파로 취소됐습니다. USC는 올해 새로운 안전 규정에 따라 학생과 가족 그리고 친구들을 포함해 약 6만 5천 명이 참여하는 졸업 세레머니가 위험할 수 있다며 개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USC는 졸업 메인 세레머니를 취소하고 오는 5월 8일부터 11일 진행될 기타 졸업 행사를 위해 티켓을 판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졸업생들의 이름을 호명하고 무대에 오르는 행사는 개별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USC의 이런 결정은 반전 시위에 따른 것으로 여전히 학교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지난 분기에 비해 크게 떨어진 1%대를 기록했습니다. 일각에선 경기 경착륙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내놓은 올해 1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1.6%. 2022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지난해 4분기보다도 성장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이 내다봤던 1분기 성장률 전망치에도 못 미쳤습니다. 미국 정부는 성장률 둔화 이유로 개인 소비와 수출, 정부 지출이 줄어든 걸 꼽았습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4분기 1.8%에서 올 1분기엔 3.4%로 크게 높아지며 개인 소비 증가율을 낮춘 게 결정적 원인이 됐습니다. The reality is that high prices are to some degree reflecting the strong demand for all kinds of things that is consistent with a robust economy.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성장률이 발표되자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고 유가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고금리로도 물가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고물가와 불황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또는 경기 경착륙 가능성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올해 하반기 혹은 그 이후로 미뤄지거나 오히려 금리가 오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다른 나라들과 달리 나홀로 호황이 진행 중인 미국 경제는 여전히 전반적으로 견고하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입니다. 탄탄한 고용시장과 여전한 임금 상승률, 기업의 기술 투자 강화에 힘입은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오늘도 LA 지역은 쌀쌀하고 바람 부는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국립기상청이 내일 밤 캘리포니아주에 강풍주의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정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상청은 폭풍이 캘리포니아주를 지나면서 강풍이 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번 폭풍은 캘리포니아주에 강력한 번개와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일부 모하비 사막 지역에서는 시속 70마일에 달하는 돌풍으로 나무와 전신주가 쓰러져 광범위한 정전이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약 7,700여 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으며 토요일까지 캘리포니아 중부를 관통하는 폭풍으로 수백만 명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기상청은 경고했습니다. 이번 폭풍은 고산지대가 더 위험합니다. 기상청은 요세미티, 토마스 에디슨 호수 등의 많은 눈과 뇌우가 예상돼 방문객들은 개인 보호 장비를 갖추거나 여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LA 지역도 강풍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운전자들은 떨어진 나뭇가지 등을 주의해 운전할 것과 집에 머물 경우 창문 등이 깨질 수 있어 창문과 가까이 있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과학자들은 최근 캘리포니아주의 대기해강 활동은 기상 관측 기록을 넘어서고 있다며 올해 캘리포니아주의 여름은 습한 기온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와 관련한 면책 특권 주장에 대한 심리를 청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발생한 일은 퇴임 이후에도 면책 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해석을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본인을 기소한 것에 대해 줄곧 면책 특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이미 퇴임한 대통령에게는 재임 시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고 연방 대법원의 1심 판결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오늘 연방 대법원의 심리에 초유의 관심이 몰린 이유입니다. 판결 시점도 이번 대선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선 이전에 재판이 속개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 6대3 보수 우위로 재편됐고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심리에서 전직 대통령 재임 시 활동에 대한 면책 특권 인정 여부를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늘 심리에 대해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혐의와 관련해 범위를 좁히는 쪽에 무게를 두는 입장을 취했고 면책 특권이 부분적으로 인정될 경우 사건을 하급심으로 보내 공무상 벌어진 행위와 사적인 행위를 구분하라는 판결을 내릴 것을 명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럴 경우 11월 대선 이전 재판이 시작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오늘 심리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시대를 위한 판결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전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민주사회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안정적인 민주사회를 위해서는 공직자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면서 기소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은 결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될 운명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뉴욕주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KBTV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주 대법원은 오늘 미국에서 미투 운동을 촉발시켜 희대의 성착취범으로 징역을 살고 있는 영화계의 거물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4대3으로 뒤집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앞서 하급심 재판에서 검찰이 와인스타인이 기소된 성범죄 혐의와는 관련 없는 3명의 여성들이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여배우 지망생과 TV 프로덕션 보조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와인스타인은 2020년 뉴욕주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2022년 진행된 재판에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와인스타인 측은 1심 과정에서 검찰이 기소에 포함되지 않은 여성들을 증인석에 세우고 와인스타인으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도록 둔 것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법원은 기소에 불포함된 이들 여성의 증언으로 검찰이 배심원단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는 와인스타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뉴욕주 대법원의 판결은 2심과 달리 와인스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1심 법원이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욕주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와인스타인은 뉴욕주에서 새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이것으로 그의 유무죄 여부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는 2004년부터 2013년 사이 베벌리힐스에서 5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도 지난 2022년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와인스타인은 석방되지 않고 캘리포니아주로 이송돼 형을 계속 살게 될 예정입니다. 미투 캠페인은 2017년 10월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 성추문 폭로 이후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성희롱 성폭력 피해 경험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는 성폭력 고발 운동으로 안젤리나 졸리, 귀네스 펠트로 등 유명 여배우들이 와인스타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영화계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정계, 언론계, 노동계 등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와인스타인은 아직까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성행위가 하비에 의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미국 출산율 또한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2023년 출생아 수가 약 359만여 명으로 2022년 366만여 명보다 약 2%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임 여성의 합계 출산율 또한 1.62명으로 전년 대비 2%가 떨어졌습니다. 이는 1930년대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입니다. 1950년대에는 3.75명을 기록했으나 1970년대 이후부터 합계 출산율이 2.1명 아래로 머물러 있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세대를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인 2.1명을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308만여 명으로 출생아 수가 51만 명 많아 아직은 인구 자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불안과 코로나 사태 등 불확실성이 커져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꺼리면서 세계 각국의 출산율은 주로 부유한 국가를 중심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학자들은 미국에서의 출산율 감소는 경제적 부담과 고용 불안정, 정치적 양극화, 학자금 대출, 의료 서비스 등이 자녀를 갖지 않거나 임신 출산을 연기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8살 소녀가 벨기에에서 열린 국제 콩쿨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쥐었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테너플라이에 거주 중인 8살 소녀 강리아 학생이 이달 초 벨기에 브뤼셀 왕립음악원에서 열린 국제 바이올린 콩쿨 대회에 참가해 수많은 언니 오빠들을 제치고 최우수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강리아 학생은 현재 8살로 4살 때 처음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를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소통할 수 있다는 매력이 좋아서 바이올린 연주를 즐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6살 때 처음으로 카네기홀에 올라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리아 학생의 부모는 딸아이가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큰 무대에 섰을 때 본인들이 긴장돼서 어쩔 줄을 몰랐다며 하지만 너무나 침착하게 음악을 느끼며 연주하는 딸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번에 참가한 벨기에 브뤼셀 왕립음악원에서 열린 국제 바이올린 콩쿨 대회는 강리아 학생이 참가한 첫 콩쿨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애 첫 오케스트라 무대였으며 그 경험은 정말 놀라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대와 음악이 너무 아름다워서 마음껏 즐기며 연주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리아 양은 11세 이하 학생 부문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어른들도 큰 무대에 오르면 떨려서 실수를 할 것 같은데 늘 침착하게 무대를 즐기는 모습이 정말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가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캘리포니아 손해보험 시장에서 대형 보험사뿐 아니라 중소규모의 보험사들도 잇따라 철수를 선언해 주택보험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토키오 마린 아메리카 보험사와 트랜스퍼시픽 보험사는 캘리포니아 보험국의 주택보험과 보상 범위를 넘어선 피해 금액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엄브렐라 약관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오는 7월부터 기존 가입자 12,500명의 주택보험 갱신이 중단될 전망입니다. 스테이트팜과 올스테이트 등 대형 보험사들도 주택보험 시장에서 철수할 예정으로 신규 가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트팜의 주택보험 시장 철수로 3만여 명의 주택과 임대보험 가입자와 4만 2천여 명의 상업용 아파트 보험 가입자들이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올스테이트 보험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주택과 상업용 보험 신규 가입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퇴거와 세입자 분쟁 등 주거권과 관련한 무료 법률 클리닝이 열립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는 오는 5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LA 한인타운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주거권 법률 클리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클리닉에서는 주거권 등 세입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와 법률 상담 외에도 이민법, 노동법, 가정법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상담과 자문도 받을 수 있으며 무료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어 문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능하며 음성 서비스를 남기거나 웹사이트로 한국어 온라인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